계속해서 AWS 루트 53의 기능들,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N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반 인프라로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AWS의 루트 53을 통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등록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도메인을 선택을 해서 대행업체처럼 도메인을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실제 등록 기관에 업데이트해서 이제 후지DB가 업데이트되는 과정까지 이제 실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묶여서 제공을 하는 게 일반 DNS에서는 좀 없는 기능인데, 얘는 이제 뭐 헬스 체크 기능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뒷단에 실제 이제 엘리어스 값이나 이제 그런 그 앞에 이제 엘리어스 값이 아마존에 리소스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리소스에 대해서는 헬스 체킹 할 수 있는 기능도 얘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루트 53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용자가 example.com에 대해서 example.com이 평상시에는 이 프로덕션 1이라는 ELB IP를 가지고 이제 도메인을 룩업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루트 53이 정상적인지. 그 헬스 체크는 말 그대로 얘가 HTTP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HTTP 서비스 기반으로도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TCP라고 하면 포트 정도가 열려 있는지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특정 정보가 제공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와치 알람 기능과 같이 동반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SNS 같은 서비스랑 연동해서 이제 문자까지도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든지 노티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트 53이 평상시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헬스 체킹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백업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다른 인스턴스 서비스로 IP로 룩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S3에 지금 버킷에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 파일, 뭐 많이 쓸 수 있는 게 공사 중 같은 페이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쉽게 세팅을 해서 평상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대로 얘에 대한 정보로 사용자가 쿼리가 들어오면 답을 주다가 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특정 버킷의 도메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사용자의 쿼리를 우회시켜 줄 수 있는 이 라우팅 폴리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페일오버 기능뿐만 아니고 웨이티드라고 해서 사용자의 쿼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 뭐 예를 들어 100번의 쿼리가 들어오면 95번은 이 프로덕션 1, 다음에 5번은 프로덕션 2로 이렇게 부하를 분산해서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사용자들 도메인 쿼리에 대해서요. DNS 쿼리예요. 실제 요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 로케이션, 이게 이제 보통 CDN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형태인데, 이 루트 53만 가지고도 이렇게 인스턴스가 사용자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뭐 여기가 SA인 거 보면 상파울로 뭐 예를 들어 리즌에 이제 프로덕션 1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US 리즌에 프로덕션 2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루트 53의 도메인 쿼리에 사용자 IP가 아닌 이제 DNS 쿼리 IP를 보고, DNS 서버의 IP인 거예요. 쿼리가 자기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이 앞에서 설명드린 DNS 서버의 IP를 보고 걔 지역 기반으로 예를 들어 뭐 남미 쪽이다라고 하면 이쪽 프로덕션 1에 대한 정보를 회신을 주는 거고요. 뭐 북미다라고 하면 US 쪽에 값을 던져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아예 엣지에 캐싱까지 오고 컨텐츠까지 넣고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DNS 쿼리만 가지고 내가 인스턴스를 양쪽에
가지고 있을 때 서비스 제공하는 이렇게 부하 분산을 뭐 지리적 관점에서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DNS 쿼리가 무조건 기본이고요. DNS 쿼리 들어온 IP를 가지고, 근데 DNS 쿼리 중에 Extended DNS라는 어떤 뭐 추가 기능이 있어요. 그 값을 쓰게 되면 이제 Extended 쿼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클라이언트 IP를 실제로 담아서 DNS가 쿼리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IP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서비스가 매핑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사용자가 예를 들어 나는 남미에 있는 사용자인데 DNS, 이 PC가 잡고 있는 DNS가 북미 DNS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DNS가 이제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쿼리가 북미 쪽에 대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사용자는.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자가 북미 서버랑 통신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 기반이라는 게 비슷한데 얘는 아예 이제 이 AWS의 루트 53이 지역별로 응답 시간들을 미리 체킹을 하고 있다가 그 레이턴시가 짧은 쪽에 대한 정보를 먼저 줄 수 있게 그렇게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메인에 대한 정보 기반으로 실제 라우팅 폴리시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뭐 이렇게 ELB나 다른 서비스를 쓰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제공한데 말씀드린 차이점은 도메인 쿼리에 대해서만 얘는 응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S 같은 경우는 캐싱 정보를 기존에 쿼리를 던졌던 DNS들이나 PC 정보, PC까지도 이제 캐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세팅하는 걸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DNS의 그 캐시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실제 이 존 파일을 가지고 있는 DNS가 설정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쿼리 수가 많아지겠죠. 캐싱을 낮추면, 캐칭 TTL을 낮추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 되는 시간은 빨라질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캐시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DNS에 쿼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프라이빗 존 설정하고 실제 하이브리드 온프라미스 환경과 그 해당 프라이빗 도메인에 대해서 상호 룩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